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는데 날씨는 좀 어떻든가요? 오늘은 좀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온이 낮았는데 네. 낮 기온은 서울 지역 거의 뭐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후 감수성이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서울이나 인천, 강원도 이 전국적으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벚꽃 위에 눈이 쌓이는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시면서 아마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미리 세탁하신 분들 좀 후회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계절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감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 감수성인데요. 이 기후 감수성은 변화하는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스스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각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어떻게 보면 대응하고 또 네. 조심하고 적응하고. 네.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다시 이제 기후 감수성이라는 말이 올라가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요.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가 북극곰의 이야기, 빙하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계절마다 1000년 만의 대홍수, 100년 만의 폭염 이런 뉴스들이 장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상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먼 이야기나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사실상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가장 뜨거웠던 해인 2024년보다 올해가 더 더울진 모르겠지만 작년만큼 힘들 것은 확실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벌어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북극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 삶 속의 이야기. 당장 올해, 네, 내년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또 이제 체감이 되기도 하고요. 네.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그 변화가 느껴지는데 요즘 날씨 앱을 굉장히 자주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국산 앱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큐웨더라든지 체코의 윈디닷컴 같은 이런 특정한 앱들, 해외 날씨 앱들도 국내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상망명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외 날씨를 왜 찾아봐요? 해외 날씨 찾아보는 게 아니고 해외 날씨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나라의 날씨를 보면서 다양하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씨 앱이 가장 정확한가. 네, 그런 그래요? 것들까지 보시면서 날씨가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역량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제철 누리기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제철 음식이 아니라 네. 제철 기후를 누리자. 네, 제철 음식뿐만 아니라 벚꽃이라든지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그 제철의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 짧아지면서 이 사계절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면 벚꽃 시즌이 일주일밖에 안 되기 짧죠. 때문에 또 지난 주말엔 비도 내렸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짧은 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한정성에 굉장히 또 욕구가 샘솟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 생각해 보시면 좋아하던 트렌치코트를 입을 날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봄 건너뛰고 바로 여름. 그렇죠. 가을도 사실 없고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예. 또 안주로 즐겨 먹던 오징어 가격이 이제는 폭등했습니다. 금징어죠. 금징어.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업징어라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업징어라고 별명이 또 돈 있어도 바뀌었대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전기 모기채를 10월이 지나도록 침대 곁에 두는 그런 소소한 불편함까지 나타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1960님이 어제 여고 총동창회를 하셨다고요. 매년 4월 15일에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감기 기운에 시달렸다고 하시네요. 원래 따뜻한 봄에 하는 모임이었는데 추운 4월에 하시는.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참 많은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패션 유통 산업은 또 직격탄을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통업계에서 환절기 의류 소비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짧아진 가을 때문에 지난해 3분기 의류 소비 지출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3분기에는 이제 미리 겨울옷 사는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가 왠지 좀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사고 이렇게 좀 매출이 확보돼야 되는 시기인데 매출이 확보되지 않아서 심지어 작년 11월에는요.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오르는 이상고온 현상이 있어서 아우터 매출 실적이 매우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화점 3사 모두 그간 고집해오던 계절별 마케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계절 자체를 봄, 초여름, 장마, 늦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6개로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아, 백화점 매장 이런 데서요? 네. 봄, 초여름, 장마, 늦여름, 가을, 겨울. 와, 복잡해지네요. 여름이 사실상 초여름, 장마, 늦여름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패션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에 있어서도 길어진 여름 동안의 과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수한 제철 과일 확보에 유리한 직거래 농장을 2배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고산지대 농장까지 발굴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진짜 반소매랑 패딩이랑 같이 매장에 걸려 있는 막 그런 그쵸. 시대이기도 하고요. 네. 이 기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까? 네, 기업들이 이제 달라진 기후에 따른 소비자의 새로운 필요에 맞춰서 새로운 기후형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건축과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몇 년 사이 이제 고단열 창호라고 해서 에너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냉난비를 절감하는 그런 고단열 창호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단열을 정말 잘 하는 창호. 네. 그리고 심지어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스마트 기능으로 환기가 자동으로 돼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공조 장치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도 극한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안에 갇혀서 뭐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실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또 여름철 차량의 실내 온도를 10도씨 이상 낮춰주는 이런 나노 쿨링 필름 이런 기술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기업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 기후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 상품도 등장했어요. 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날씨 보장 보험 상품이 요즘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여행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폭우보험 이런 걸 출시했는데 여행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리스크를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거죠. 이랬더니 이 폭우보험이 대박이 난 거죠. 네, 따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도 선제적으로 지급을 해줘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우리나라 국내 보험사에서도 최근에는 뭐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대비하는 이런 지수형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행객들의 그 날씨로 인한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데 다양한 또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네. 개념으로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네네. 소비자도 기업도 이제는 기후 감수성을 또 갖춰야 하는 시대이고 앞으로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네, 기후행동이 모든 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80억 명의 조별 과제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 5명의 과제가 아니라 네. 80억 인구의 조별 과제. 네. 근데 이 조별 과제가 아시다시피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이런 그런 친구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거대한 도전, 이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놓여 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는 해결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뜨거워진 지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실천해야 하겠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 이상 천재지변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영 전략 측면에서도 좀 많은 고민과 고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자님이 폭우보험 괜찮네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변화, 변덕스러운 날씨가 그냥 상수처럼 네. 늘 있는 일처럼 또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이고요. 1358님이 오히려 완연한 봄 그리고 제 생일까지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맑은 하늘 또 예쁜 꽃을 보니까 기분이 날아갈 듯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보면은 더 기분이 좋아지고 반가워지고 맞습니다. 그런 날이 조금 더 많아야 할 텐데요. 소비자들의 또 그 트렌드 변화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